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상담을 하다 보면 필러를 예전에 맞으신 경우가 꽤 많아요. 코 필러를 맞은 경우에는 먼저 그 필러가 녹는 필러인지 녹지 않는 필러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녹는 필러는 주로 하이알루론산이라는 것을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이알루로니 데이즈라는 효소 주사제가 있어서 그걸로 주사를 하게 되면 다 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녹지 않는 필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 주로 칼슘 필러도 있고 콜라겐 필러도 있고 종류가 좀 다양한데, 이거는 하이알루로니 데이즈라는 효소 주사제에 녹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해도 모양이 그대로 남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필러를 맞았는데 내가 녹는 필러인지 녹지 않는 필러인지 모를 경우에는 효소 주사제를 맞아서 녹는지 확인하고 하게 되죠. 그래서 녹게 되면 반나절이면 녹고 확인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수술하면 되는 거고, 녹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간혹 수술 이후에 코 안에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비강을 검사했었을 때 보형물의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코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저는 푸시딘 연고나 안연고를 바른 다음에 경과를 보자고 설명을 드려요. 간혹 가다가 너무 불편하면 항생제를 좀 쓰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장기적으로 몇 주 지난 후에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못 봤어요. 일단은 냄새가 나면 비강 검사를 해서 안쪽으로 보형물이 뚫리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런 건 꼭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연고나 항생제 치료 정도를 해보면 크게 무리 없이 회복하는 거를 보게 돼요. 사실 코의 피부가 코 성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자가 그걸 다 극복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정량화하거나 수치화해서 환자분이 딱 아는 거는 사실 알 수 없고, 수술자가 직접 환자를 면담하면서 살을 만져보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보고 그러는 거 밖에는 없어요. 감각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딱 봐도 너무 크거나 작은 거는 사실 수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코 성형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구축이에요. 코끝이 들리는 현상이죠. 환자분들이 아까 얘기한 냄새가 난다거나 코에 뭔가 감각적으로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당긴다거나 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 구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셔서 경과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는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축의 사인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결국 구축은 코 안에 실리콘이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실리콘을 싸고 있는 막, 캡슐이라는 막이 염증이 생기면서 수축을 하고, 그런 것들이 코끝 연고를 위로 들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에 대한 부분이 아주 작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고, 결국 모양적으로 코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들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결국 올 때는 보면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이 코끝 모양이 좀 변했다, 코가 좀 짧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이 코끝을 만져봤었을 때 이 움직임이 아무리 비중격 연골이던 지지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도 부드러운 느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는 구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